어느새 동창 모임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내 일상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날 밤 식당 밖 골목과 조용한 벤치에서 나눴던 짧은 순간들은 이전처럼 간단히 잊히지 않았다. 이미 마음 한가운데에 깊게 새겨진 기억은 눈을 감을 때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남편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안함이 가슴을 죄어왔지만 내 안에 움튼 금지된 열망은 오히려 조금씩 더 커졌다. 아이들이 독립해 떠난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동창 모임 이후 내내 불편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이제 다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그러나 밤마다 휴대전화가 희미하게 울릴 때 그가 건네는 몇 마디 짧은 메시지가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하는 일상적인 안부조차 결혼 후 쌓여온 권태를 잠시나마 잊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격렬한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답장하지 말자라고 맹세하다가도 끝내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나도 잘 지냈어. 그냥 조금 바빴어. 이렇게 짤막한 답장을 전송하고 나면 다시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편은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만 내 시선은 점점 그와의 대화 대신 휴대전화 속 문자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한낮의 빈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가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가오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중독처럼 느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100번도 넘게 다짐했지만 결심은 매번 바람처럼 사라졌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한 번쯤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단 한 줄의 물음이 내게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 이미 동창 모임에서 한 차례 제외한 뒤 우리는 위험한 경계를 넘을 듯 말 듯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가능하다면 나도 보고 싶어. 자꾸 생각나. 그 짧은 문장이 내 귓가를 맴돌자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왔다. 나도 그래라고 쓰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그래, 언제가 좋을까? 라고 답장을 남겼다. 그 후 며칠간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잡기 위해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름대로 서로 의심을 피하고자 시간을 조정했지만 사실 이미 우리 마음은 합리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렬한 자극으로 작용했다. 어쩌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우리를 더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약속 당일 나는 집안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섰다. 가벼운 메이크업과 평소보다 신경 써 고른 옷차림이 거울 속에 비쳤다. 이 정도면 지나치진 않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음은 격하게 요동쳤고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문을 나섰다. 내내 머릿속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라는 물음으로 어지러웠지만 이미 발걸음을 되돌리기는 늦었다. 그와 만나기로 한 곳은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조용히 대화하기 좋은 아늑한 느낌의 장소라고 했다.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둑한 조명 아래 좌석이 몇 개 없어서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의 대화가 쉽게 들려왔다. 혹여 지인이 발견하진 않을까 두려웠지만 얼굴을 가만히 숙이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다행히 낯선 얼굴들 뿐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섰다. 동창 모임 날 이후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었다. 낮은 조명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빛났고 나 역시 마주치자마자 식당에 들어선 그가 또다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오랜만이야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가 앉아도 될 만한 단둘만의 테이블로 이동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 앉은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만 남은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로 안부를 짧게 묻고 몇 가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없이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배고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진짜 현실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한 번의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고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무언의 긴장이 스멀스멀 번졌다. 음식이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를 청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만나서 솔직히 기뻐. 그저 그 사실 하나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도 내 잔을 살짝 부딪히며 나도 그래.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어라고 답했다. 그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이질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이미 살짝 나른해진 정신이 그의 말 한마디마다 춤추듯 흔들렸다. 우리는 몇 입 먹지도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학창시절의 자잘한 기억들을 꺼내며 그때 내가 복도 끝에 가만히 서 있을 때 나도 다가가고 싶었는데 겁이 났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다가 내가 더 겁이 많았어. 아무 말도 못했잖아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조용한 식당에 들리는 우리만의 이야기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그가 자리를 옮길까? 라고 제안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망설임이 컸지만 동시에 이대로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다는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카페가 있대. 전에 한번 와본 적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더라라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후 크고 작은 유혹을 모두 뿌리쳐온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뻔했지만 겉으로는 뭐 잠깐이라면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했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늦은 오후의 흐릿한 햇살이 내 시야를 잠시 멀게 했다. 그가 자연스레 내 팔을 잡고 차 쪽으로 안내했다. 부드러운 손길에 심장은 또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만약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외면했다. 차로 이동하자. 바로 근처라 금방이야. 그는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다. 차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점점 붉은 빛을 띄어가고 있었다. 그는 차를 조용히 출발시켰다.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자체가 묘한 흥분을 자아냈다. 적당한 음악이라도 틀고 싶었으나 괜히 더 야릇한 분위기가 될까봐 머뭇거렸다. 내 시선은 차창 밖을 향했지만 의식은 온통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혹여 누군가 알아보고 뒤쫓는 건 아닐까? 남편이 혹시라도 연락하면 어쩌지? 수많은 불안이 엄습했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작게 물었을 때 그는 집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던데
거기 가도 좋고 아니면 어딘가 더 편한 데가 있다면 말해줘. 하고 살짝 시선을 돌렸다. 그 말이 어쩐지 아찔하게 들렸다. 더 편한 데라면 대체 어디가 될 수 있지? 순간적인 공포와 욕망이 동시에 솟구쳤다. 이전에 내가 결코 해본 적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결국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그는 내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어색하게 차에서 내린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가기 전 잠깐 그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로를 휘감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앞에 나타나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기라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런 상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카페 안은 예상보다 사람이 적었다.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아기자기한 장식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자리를 잡자 주인장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밀었고 우리는 각자 간단히 음료를 골랐다. 차나 커피를 시키는 행위마저 숨막히듯 긴장됐다.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서로 간의 밀도 높은 공기가 감돌았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편안해 보여? 라 묻자 나도 그래 보여? 하고 되물었다. 둘 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짧은 웃음으로 멈춰섰다. 음료가 나오고 우리는 테이블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안정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곳에서는 한두 명의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나 내 귀에는 그의 숨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조심스레 꺼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도 잘 몰라. 우리 둘 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보고 싶었나 모르겠어 했다. 그 한마디에 시선이 뒤엉키자 하마터면 테이블을 넘어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싶은 충동이 터져 나올 뻔했다. 짜릿한 침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손을 테이블 위로 뻗었다. 그가 천천히 내 손등을 덮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일었다. 식당 골목 벤치에서의 전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흔들리는 눈빛이 뒤섞이던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분 이상 이어진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 입술이 떨리고 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숨결이 이미 마음을 대변하듯 거칠었다. 하지만 한참의 숨막히는 침묵 끝에 결국 내 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그도 살짝 한숨을 내쉬고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라고 답했다. 우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만남이 자칫 더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배신인지 혹은 또 다른 인생의 선택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위험했다. 그 점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결국 잠깐만 나 바람 좀 쐬고 올게라는 명목으로 나는 자리를 떴다. 화장실 앞을 지나 작은 통로에 서자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이 떨려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무언가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남편이나 친구가 날 찾고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다. 다행히 특별한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망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솔직해질까? 머릿속은 온통 갈등으로 뒤엉켰다. 카페로 돌아오자 그가 약간 움츠린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내 입술이 먼저 열렸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해야 할까?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 안에는 계속 만나고 싶어라는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도 눈을 감듯이 한숨을 내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감정을 차분한 말투 뒤에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미 들뜬 몸과 마음이 그를 향해 거침없이 쏠렸다. 식당 골목에서 서로의 손길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머리를 어지럽히면서도 그때와는 다른 차원의 욕망이 서서히 번졌다. 이러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면서도 심장은 이 순간을 더 놓치고 싶지 않다고 고집스레 외쳤다. 결국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더 있으면 큰일 나겠어라며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렸다. 그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커피잔을 비운 뒤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섰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자 현실감이 되살아났다. 그는 다시 내 팔을 스치며 작게 속삭였다. 또 볼 수 있을까? 심장은 그 한 문장에 매달렸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수십 가지 말이 머리를 스쳤지만 정작 입에서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은 고마워 하는 모호한 대답이 나왔다. 그가 서운한 기색을 잠시 내비쳤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면서도 당장 헤어지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는 듯 보였다. 이후 그는 나를 다시 태워주겠다며 차까지 동행했다. 막상 차에 오르자 조수석에 앉은 내 마음은 복잡함으로 가득 찼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도 조용히 시동을 걸더니 천천히 도로를 달렸다. 차 안은 고요했고 어둑한 저녁 풍경이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감하는 듯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 근처까지만 데려다 줄게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우린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차창 너머 아스팔트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이어졌다. 분명히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 독립시키고 남편과 평온하게 살려 했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다시금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이기적인 열망이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다. 집 근처 골목에 도착해 내렸다. 차창 밖으로 그를 보며 간단히 인사를 건넸지만 이미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눈빛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겨우 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용기가 부족한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직감이 날카롭게 스쳤다. 한편으로는 내 안의 도덕심이 이쯤에서 멈추라고 외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이 더 늦기 전에 이 떨림을 다시 붙잡아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신발이 이미 놓여 있었다. 긴장감이 다시 발끝부터 올라왔다. 나는 애써 평상시처럼 나왔어라고 힘껏 밝은 톤을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남편은 TV 소리를 줄이며 늦었네.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다. 응, 친구랑 조금 수다 떨다 왔어라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레 나왔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래. 피곤하면 빨리 쉬어라고 응수했다. 그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의 손길과 온기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남편 옆에 누워있지만 내 정신은 다른 남자를 품고 있었다. 미칠 듯이 뛰는 심장과 죄의식이 교차하는 어둠 속에서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라는 질문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깊은 새벽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들 때 나는 휴대전화 알림을 조심스레 확인했다. 그에게서 무사히 들어갔지? 라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빛이 내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뒤척이다가 잘 들어왔어. 고마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가만히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깊은 소용돌이가 날 기다리고 있음을. 결혼 후 지켜온 안정된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금지된 감정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뒷맛이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다. 이토록 숨막히는 욕망을 안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시작된 감정의 불꽃을 스스로 끄기는 너무 늦었다는 걸 나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내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임 이후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우리는 이미 중독된 듯 자꾸만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애매하게 밤늦도록 수다를 떨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가 전부였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대화는 길어지고 주고받는 말 속에는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었다. 오늘 하루 너무 생각나서라며 투명한 고백을 남겨두고 그가 화면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이 가장 아릿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미 나는 멈출 수 없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눈앞에 선명하게 그 남자의 미소가 겹쳤고 남편이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농담조차 허공에 맴돌았다.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 집안은 여전히 한산했지만 그 한산함이 이제 더는 편안하지 않았다. 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아는 순간부터 텅 빈 집안은 오히려 나를 옥죄어왔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회사 전화소리, 주말마다 슬쩍 들러 오는 자식의 기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내가 이미 다른 삶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더 뚜렷이 각인시켰다. 며칠 후 그가 바쁜 일은 웬만큼 정리됐어.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볼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스스로 고민할 틈도 없이 그래 답해버렸다. 불과 며칠 전 조용한 식당과 카페에서의 만남으로도 극도로 흥분된 감정을 주고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이상은 위태롭고 위험하니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거세게 반발했으나 몸이 먼저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해버린 셈이었다. 남편에게는 옛날 친구들이랑 여행 삼아 1박 2일 정도 다녀오겠다며 무심하게 둘러댔다. 눈앞에서 남편이 그래 다녀와라고 선선히 대답하는 그 순간 심장은 얼어붙은 듯 아파왔고 숨이 막히도록 죄책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상한 쾌감이 내 몸을 휩쓸었다. 그가 정한 약속 장소는 한적한 근교였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원이 있고 유서 깊은 옛 건물들이 있는 나름 유명한 마을이라 했다. 보통 가족이나 친구끼리 가볍게 산책하러 가는 관광지일 뿐이었지만 내게는 처음으로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 길, 뒷좌석에 실린 작은 캐리어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수십 번 오갔지만 이미 차를 몰며 시내를 벗어나는 내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약속 시각에 맞춰 도착했을 때 그는 미리 와 있었다.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과하지 않게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그의 어깨며 손동작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묘하게 설레게 만들었다. 오랜만이야. 짧은 한마디에 마음은 격렬히 소용돌이쳤다. 나도 작은 목소리로 그러게. 잘 지냈어? 라고 인사를 건넸고 두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는 이미 온 세상이 멎은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구면인 척 적당히 어색한 웃음을 교환했다. 혹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두리번거리면서도 이내 가까운 공원부터 가볼까? 라며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를 찾아 걸었다. 우거진 나무와 산책로가 펼쳐진 공원은 날씨가 따뜻한 탓에 적당히 사람들이 있었다. 연인이나 가족 단위가 눈에 띄었고 우리는 가능한 한 지나가는 지인과 마주치지 않길 바라며 조심조심 움직였다. 그래도 초반에는 서로를 의식해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걸었지만 점차 분위기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아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 삶이 맞나 하는 이질감과 이 순간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그는 쑥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늘 하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나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근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 하고 되물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 눈빛 속에 내재된 욕망을 교환할 뿐 한동안 다른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마치 어색한 연인처럼 자그마한 대화를 나눴다. 한 달 전쯤 내 생각이 난 이후로 계속 이런저런 추억이 떠오르더라는 그의 말에 나는 나도 그래. 왜 예전에는 그런 감정을 모른 척 했을까 하고 중얼거렸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서 기울어갈 무렵 함께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이 근방에는 유명한 맛집이 꽤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자며 더 조용한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식당 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우리를 비출 때 난 일종의 비현실감을 느꼈다. 결혼 후 아이들 돌보느라 분주했던 지난날,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안정감, 모두가 지금 이 순간만큼 내 가슴을 불태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떨렸다. 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사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였다. 나 역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짧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점심을 마치고 나온 뒤 우리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숙소나 잡을까? 하는 말을 피차 조심스럽게 꺼냈다. 건조한 목소리 뒤에 깔린 뜨거운 욕망이 서로를 번갈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매섭게 만들었다. 정말 그래도 돼? 라며 머뭇거리는 척했지만 내 속마음은 이미 명확했다. 이제 돌이키기엔 늦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 뱉을 수는 없었다. 대신 나도 작게 그래. 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에 마치 심장을 부여잡은 채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조심스레 숙소를 찾는 동안 우리는 서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약간 떨었다. 혹시 누가 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가시질 않았지만 흥분이 더 커서 저돌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한참을 둘러본 끝에 다행히 저녁부터 조용히 묵을 수 있는 작은 숙소를 구했다. 허름하긴 해도 깔끔해 보이는 곳이었다. 주인은 별다른 신분 확인도 없이 방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가 감사합니다라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나는 마음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는 죄책감을 애써 무시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방 문을 열자 한눈에 들어오는 평범한 내부가 낯설면서도 두근거렸다. 어색한 침대, 낡은 커튼, 작은 탁자 하나뿐이었지만 지금 내게는 어떤 호화로운 호텔보다 더 극적인 무대였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괜찮은 거겠지? 나는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고 잠갔다. 닫히는 문소리에 마치 밖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감각이 엄습했다. 그 순식간의 공간 변화가 내게는 엄청난 중압감을 선사했다. 서로 잠시 멀뚱히 서서 시선을 교환했다. 창가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빛이 그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다. 우린 이미 온 거잖아.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응.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라며 작게 호흡을 내쉬었다. 무슨 말을 더 이어야 할지 몰라 눈을 깜빡이고 있을 때 그가 서서히 다가왔다. 심장이 목까지 치솟는 듯한 느낌에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곧 그 자리에 굳었다. 가까이 마주 선 순간 낮은 조명 아래서 그의 눈빛이 매우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미 서로 감정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했다. 가슴 한 구석에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는 이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입맛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갈라지는 듯했다. 그대로 한 걸음 더 다가온 그는 미안해. 라고 맨 먼저 중얼거렸다. 나도 미안해. 라며 작게 따라했다. 그리고 긴 침묵 뒤에 서로 천천히 몸을 기대었다.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머릿속은 하얗게 물들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무너질 수 없는 금기를 통째로 허무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겐 현재 이 순간이 오래전 불붙지 못했던 감정의 연속선이었다. 남편과 자식,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가정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를 멈추게 할 힘이 되지 못했다. 얇게 걸쳐둔 겉옷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느낌,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느새 해가 서서히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커튼 너머 어둑한 빛이 방 안을 덮었다. 가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조그만 공간이 마치 별도의 세계 같았다.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진 오직 나와 그만이 존재하는 무대. 숨이 점점 가빠지는 와중에 내 의식은 무너져 내렸다. 아, 이게 정말 일어나 버리는구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몸은 확실히 그를 원하는 듯 달아올랐다. 우린 서로의 시선을 차마 마주하지 못한 채 끝내 입술을 겹쳤다. 처음엔 조심스레 닿았을 뿐인데도 그 순간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번졌다. 오래전 복도 끝에서 망설이던 그 시간들이 눈앞에서 불꽃처럼 휘몰아쳤다.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욕망이 마치 봉인을 풀고 뛰쳐나온 듯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휘젓기 시작했다. 처음엔 살짝 떨리는 입술끼리 서로의 기척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금세 깊어지는 호흡이 상대를 더 갈구하도록 부추겼다. 목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숨소리가 어둑한 방 안에 뒤엉켜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숨결에 스며든 열기가 점차 겉옷을 벗겨내듯 우리 사이의 마지막 거리마저 허물었다.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 손길에는 미묘한 주저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더는 멈출 수 없다는 확신도 깃들어 있었다. 옷깃을 풀어내는 작은 손짓이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동반할 줄은 몰랐다. 가벼운 천이 마지막 방어선처럼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금지된 문턱을 진작 넘어서고 말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는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며 조금씩 몸을 밀착시켰다. 스치는 살감마다 잔잔한 전율이 번졌고 숨이 목끝에서 턱 막히는 느낌에 오히려 더 간절히 그를 찾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불씨처럼 반짝이며 학창시절에 쌓아두었던 갈망을 단숨에 토해내고 있었다. 서서히 엉켜드는 호흡과 함께 내 몸은 그의 체온에 전부 녹아드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열기로 가득 찬 서로의 체취가 귀끝까지 달아오르게 했고 이내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가까스로 몸을 붙인 채 점점 더 깊은 욕망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갔다. 내 손끝이 그의 등 근육을 따라 미끄러질 때 그도 낮은 신음을 머금고 더 가까이 몸을 낮췄다. 작게 떨리는 입술이 다시 포개지고 한층 더 깊이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어느 지점부터 우린 말수가 사라졌으며 대신 맥박과 숨소리가 대화처럼 이어졌다. 서로를 부여잡는 손길은 갈증에 몸부림치듯 거칠어졌고 그 흐름에 따라 자세가 바뀔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몸이 정점에서 맞닿는 순간이 찾아왔다. 온 감각이 순식간에 예민해지면서 심장 소리가 귀 속에서 크게 울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의 경고음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그 경고음조차 쾌락의 파도에 삼켜져 버렸다. 가슴팍이 떨릴 정도로 들이쉬는 숨결과 쉴 새 없이 번지는 전율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서로를 더 갈망할수록 오랜 목마름이 해갈되는 쾌감이 부딪혀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지 혹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관능의 물결이 멈출 수 없는 급류처럼 거세게 휘몰아쳤다. 결국 모든 힘이 빠져나갈 정도의 강렬한 소용돌이가 몸속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극점의 쾌락이 덮쳐오자 내 시야는 하얗게 흐려졌고 귀에서는 무언가 웅웅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를 꽉 부여안고 이름을 불렀지만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다만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그의 체온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파고들 만큼 파고들고 무너질 만큼 무너진 뒤에야 우리는 마치 한바탕 폭풍이라도 지난 듯 온몸에 기진맥진한 느낌으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야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대 옆에 몰려든 정막 속에서 방금 전까지의 숨막히는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가슴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걸 보면 이 모든 건 틀림없이 현실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달아오른 피부가 이미 우리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지 하고 속삭이자 그도 낮게 숨을 내쉬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감정 폭풍에 무방비로 휩쓸려 버린 우리는 서로에게 속죄하는 마음과 잔혹할 만큼 달콤했던 쾌락 사이에서 허우적거렸다. 금지된 길에 발을 들인 대가는 눈앞에 닥쳐올 수밖에 없으리란 걸 알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그 모든 불안과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었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도 고개를 떨구고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렸으니 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아이들은 독립했으나 남편과 우리의 삶은 평온했었다. 그 역시 가정이 있고 누군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이어진 손길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 가로등 불빛이 커튼의 틈 사이로 새어들어와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치 등 뒤에 서린 불안과 죄책감을 상징하는 듯 우리를 압도했다. 어긋난 욕망은 분명 달콤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만약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혹은 내 부인이 알게 된다면, 하고 중얼거리자 그는 작게 몸을 떨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근데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작은 흐느낌을 삼켰다. 내 의지도 내 이성도 이미 과거의 추억과 지금의 욕망 앞에 무력했다. 이 불장난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우린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시선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정적이 이어졌다. 어둠을 거의 삼킨 방 안에서 우린 서로 기대듯 앉아있을 뿐이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질문의 답은 알 수 없었다. 분명 파멸을 향해 다가가는 걸 느끼면서도 후회하기엔 아직 너무 빨랐다. 이미 가슴 한편에서 이 떨림을 더 확장시켜봐. 더 깊이 빠져봐라는 속삭임이 돌이킬 수 없게 커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나는 몸을 쉽게 일으키지 못했다. 그 역시 한숨을 크게 쉬더니 조금만 더 있다가 보내줄게라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한 번의 손길이 다시 심장을 솟구치게 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두렵고도 달콤했다. 한참 뒤 어둠이 짙어진 밤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린 주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손등을 스치는 체온이 간헐적으로 우리의 욕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기 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만간 또 보자. 내일이라도 라며 간단히 답했다. 어리석은 호기심과 급작스러운 기대감이 내 가슴을 다시 파고들었다. 결국 집 앞 골목에 내려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들어설 때 남편에게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보냈다고 둘러댔고 늦은 시각이라 피곤한 척 웃었다.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생했네. 얼른 씻고 자라고 말했지만 내 심장에는 아직 그 남자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뒤늦게 찾아오는 죄책감에 심장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오늘 겪은 감정과 쾌락이 머릿속에서 빛나는 잔상을 남겼다. 자꾸만 덜을 원하게 만드는 이 위험한 갈증은
어쩌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꿀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금지된 사랑의 불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고 평온하던 가정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균열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지내오며 지루했던 일상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욕망은 더 이상 신락 같은 자제심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씩 삐져나온 틈으로 강렬하게 번져가는 불꽃. 이제 내가 이 불꽃을 꺼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최후의 불장난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